10일 감사와 감사의 증가. 이 장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감사와 감사의 힘을 탐구할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고 과거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이 인생의 긍정적인 순간과 감사에 관련 건강상의 이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지도된 실천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만의 감사의 실천을 만들고 삶에 기쁨과 목적을 가져다주는 사람, 장소,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장은 여러분이 감사와 감사의 실천을 완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격려할 것입니다. 감사와 감사의 혜택을 경험하세요. 삶의 기쁨과 목적을 찾으세요. 감사와 감사의 마음이 커짐. 우리 대부분은 장미를 멈춰서 냄새를 맡아보세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이 표현은 우리 주변 세상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와 감사는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특성이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육성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인생의 순간이 아무리 작더라도 이를 인식하고 음미하는데 시간을 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종종 말이나 몸짓을 통해 표현되거나 단순히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염두에 두는데 잠시 시간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표현됩니다. 감사는 감사의 더 깊은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삶의 목적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한 진정한 인식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순간과 사람을 인식하고 삶이 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것을 깨닫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와 감사의 힘은 그것이 우리 자신의 행복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유익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와 감사를 표할 때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더 강한 관계를 위한 길을 닫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에 대한 감사와 감사를 실천할 때 우리는 자기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점을 알아차리는 연습은 감사와 감사를 키우는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순간을 인식하고 비판단적인 인식을 실천하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기 위해 생각을 재구성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을 염두에 두는 것은 우리가 그 순간을 음미하고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와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이점 외에도 건강상의 이점을 지적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낙관적이며 잠을 더 잘 자고 심지어 면역체계도 더 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인생의 긍정적인 순간을 더 염두에 두는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 카드를 보내거나 기쁨의 순간을 적거나 잠시 멈춰서 그 순간에 집중하는 등 삶에 기쁨과 목적을 가져다주는 사람, 장소, 사물을 알아보는 데 시간을 쏟는 것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에 대해 인생의 긍정적인 순간을 염두에 두는 것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일기 쓰기, 감사하는 내용 목록 작성, 알림, 설정과 같은 습관을 개발하는 것은 모두 감사를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감사의 힘을 이해하고 삶의 긍정적인 순간을 염두에 두는 실천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행복, 향상된 자신감, 주변 사람들과의 더 나은 관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어려움보다는 삶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찬 삶을 영위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관점 전환 및 과거 경험 재구성. 재구성은 강력한 도구이며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삶의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재구성은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재구성은 우리가 삶의 경험과 신념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제한된 신념을 극복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긍정적인 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구성 프로세스에는 여러 단계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적인 패턴, 즉 우리를 제한하고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생각과 신념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식별한 후에는 다른 각도와 관점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
숨겨진 기회를 찾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주는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생각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긍정과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프레이밍의 예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번 일을 통해 배우고 다시 시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재구성에는 사건을 유용한 실수나 변장된 교훈으로 보는 등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보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구성을 연습하는 방법에 관한 팁에 관해서라면 일기 쓰기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적고 깊이 탐구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더 잘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나 믿을 수 있는 멘토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우려 사항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우리의 생각을 더 잘 인식하고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재구성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보다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신념과 사고 패턴을 평가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구축하고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연습을 통해 재구성은 습관이 될 수 있으며 기쁨과 의미가 가득한 내면의 삶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순간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 현재 순간을 살아가는 것, 즉 마음 챙김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과 만족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도구입니다. 의도적으로 삶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주변 환경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순간을 즐기고 우리 자신과 세상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챙김 수련을 기르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먼저 마음챙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음챙김은 판단하지 않고 현재 순간의 속도를 늦추고 주의를 기울이는 수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호흡과 몸을 의식하고 판단이나 판단 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음챙김은 또한 우리의 환경과 우리 주변의 사물과 사람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챙김 수련을 시작하려면 매일 시간을 내어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명상, 요가가 포함될 수 있으며 단순히 잠시 시간을 내어 심호흡을 하고 신체의 감각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챙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일, 의도나 만트라를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챙김을 할 때 우리는 삶의 작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풍기는 커피 향이든 밖에서 노래하는 새들의 노래든 피부에 닿는 태양의 따뜻함이든 이러한 순간을 알아차리고 현재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누군가와 대화할 때 판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청함으로써 주의 깊은 의사소통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관해 비판단적인 인식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인식하여 그것에 압도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긍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기쁨과 목적을 가져다주는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의 긍정적인 경험 목록을 작성하고 감사 편지를 쓰고 매일 감사한 일 한 가지에 집중함으로써 감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긍정적인 순간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스트레스, 불안, 압도당하는 느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현재와 연결되어 관계와 자기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을 배우고 우리 삶에 기쁨을 주는 사람, 장소,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감사의 증가. 감사 실천의 이점. 감사는 우리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목적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 장소, 주변 사물의 좋은 점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는 신체적, 정신적 웰빙 측면에서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낙천주의 증가와 수면 개선에서부터
혈압 낮추기 및 다른 사람들과의 더 나은 의사소통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엄청나고 광범위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감사한 일들을 적어봄으로써 우리는 깊은 감사의 감정에 직접 접근할 수 있고 이 순간을 더 오랫동안 음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연습을 사용하면 매일 감사하는 특정 일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에 기반을 두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는 긍정과 감사의 말을 통해서도 실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을 큰 소리로 또는 내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긍정과 행복감을 높이는 또 다른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한 감사 편지부터 사려 깊은 선물까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행동 뒤에 숨은 의도에 관한 것이며 무언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진정으로 인식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알림을 설정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을 속도를 늦추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고 긍정적인 순간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고정시키고 감사의 실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기쁨과 목적을 가져다주는 사람, 장소, 사물을 적극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충분히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긍정적인 에너지에 접근하고 삶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여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 긍정, 감사, 좋은 순간, 알아차림을 통해 감사는 우리 삶의 활력과 균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감사 실천하기 지속적인 습관 만들기. 감사는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부터 우리가 축복받은 것들에 이르기까지 삶의 작은 것들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기쁨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보람이 있을 수 있으며 자신감을 높이고 관계를 개선하며 삶에서 더 많은 만족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하루 종일 일어나는 좋은 일을 잠시 멈추고 인정하도록 알림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사의 글이든 잠시 묵상의 시간이든 삶의 평범한 순간에 마음챙김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지속적인 감사의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미래의 긍정적인 경험을 더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를 실천하기 위해 권장되는 연습에는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거나 부정적인 경험이 생겼을 때 긍정적인 감정에 집중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의 친절함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매일 긍정적인 순간의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시 시간을 내어 감사하는 일의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하루 종일 긍정적인 순간이 떠오르는 순간을 목록에 추가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저녁에 검토하세요. 이 간단한 연습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재설정하고 더 많은 관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 외에도 감사를 일상의 일부로 만드는 것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사일기를 쓰고 하루가 끝날 때 감사한 일 35가지를 적는 등의 간단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는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마음챙김 루틴을 만드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실천하든 핵심은 마음챙김을 갖고 그 순간에 현존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과 목적을 가져다주는 사람, 장소,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감사하고 삶에서 만족을 찾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약간의 연습과 헌신을 통해 감사는 보다 의미 있는 존재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기쁨과 목적을 인식함. 삶이 때때로 힘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고난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과 투쟁 속에서도 삶의 기쁨, 평화, 목적을 찾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목적을 가져다주는 사람, 장소,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이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람, 장소, 사물을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기쁨과 목적을 가져다주는 사람, 장소,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계속 접하고 현재에 계속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쉬울 수 있지만 우리 삶의 좋은 점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삶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 장소,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 우리에게 기쁨과 목적을 가져다 주는 사람, 장소,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감사의 마음을 적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거나 여러분을 지지해준 사람에 대해 감사를 표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여러분이 겪었던 긍정적인 경험을 적어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한 사람, 장소, 사물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기쁨을 감사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습관으로 만들기. 삶의 기쁨과 목적을 가져다주는 사람, 장소,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습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어 인생의 기쁨이나 목적을 가져온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고 인식하도록 알림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사하는 일의 목록을 작성하거나 감사 편지를 쓰거나 묵상하는 등 감사를 실천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면 우리 삶에서 기쁨과 목적의 순간을 더 쉽게 인식하고 이를 일상 현실의 일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유지. 삶의 기쁨과 목적을 가져다주는 사람, 장소, 사물을 인식하는 것도 마음챙김 자각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열린 내면의 인식을 유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감상하기 위해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요가, 자연 속 걷기, 의도적인 호흡과 같은 마음챙김 활동을 사용하거나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잠시 멈춰 우리 주변의 삶의 아름다움을 알아차림으로써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목적을 가져다주는 사람, 장소,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삶에 대한 감사를 높이고 관계를 강화하며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습관으로 만들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연습과 인내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삶에 기쁨과 목적을 가져다주는 사람, 장소, 사물을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삶에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주는 감사와 감상을 키우는 힘을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순간을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기쁨으로 채우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목적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이점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실천을 만들고 삶에 이미 존재하는 모든 선함을 인식하는 시간을 갖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감사와 감사의 마음을 더함으로써 우리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감사를 함양하는 데 있어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피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이득이나 성취를 통해 즐거운 돌파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공하고 많은 돈이나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흔한 오해이지만 적절한 정신적, 감정적 노력이 없으면 성공과 부는 진정한 기쁨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을 현실로부터의 도피나 자신에 대해 더 나은 기분을 느끼기 위한 시도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이 내부 문제 해결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활력을 줄 수는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진정으로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면의 자아에 뛰어들지 않으면 사람들은 진정한 만족감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적습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기쁨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정 수준의 성공을 달성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만듭니다. 삶의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기쁨도 목적지가 아닌 여정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기쁨에 도달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은 현재 순간에 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삶에 참여하는 일상적인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 훈련과 노력을 통해 즐거운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둘 다 나름의 자리가 있지만 기쁨은 강요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과 관심, 사랑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내와 이해가 필요한 수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인식하기보다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외부 사건을 기다립니다.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쁨이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내부 자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즐거운 돌파구는 단순히 물질적 이득,
성공, 자기 훈련, 외부 사건을 통해서는 달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돌파구에는 자기 발견, 자기 관리, 현재 순간에 대한 감사의 내면적 여정이 필요합니다. 기쁨을 향한 여정은 인내, 사랑, 이해의 여정입니다.